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피해자이지만 국제결혼에 이제 성공하신 지난번 영상을 올렸던 그 형님 집이거든요. 오늘도 한 20여 명 가까이 피해자들도 오셨고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다 끝나고 3차로 이제 여기 형님 집에 오셨는데 지금 멀리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은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 피해를 당하시고 오셨고 지인이 소개한 피해자입니다. 그 지인은 다양한 포괄적인 상황이죠.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아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 그 지인 속에는 친구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주 여성이죠. 소개하신 분이. 제 친구랑 결혼한 여자입니다. 친구 부인이죠. 한국 남편은 이분과 친구고 그 친구의 부인 캄보디아 여성, 한마디로 캄보디아 이주 여성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8년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아기도 있나요? 애는 안 생긴다고 합니다. 아기는 없는 상태에서 8년간을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만 소개했나요? 다른 분들도 소개했나요?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 가까이. 5, 6쌍 정도 아니면 한 7쌍 정도까지도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비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뭐 가령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5분 정도의 남성분에게 무료로 소개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비용을 얼마를 받으셨는지 대구 말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고 한 분은 나이가 많고 뭐 연봉이 안 돼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2천 정도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얘기해가지고 1,400만 원 입국할 때까지 그렇게 지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3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에서 더 이상 추가된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400만 원을 온전히 그 이주 여성 소개자에게 준 거죠. 예. 주셨는데 그 돈은 결혼 진행 비용이고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올 때까지 비용인데 예.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은 입국을 하지 않은 상태죠. 예.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 이상한 행동 속에는 여기 보니까 장문의 편지를 이게 피해 사유서를 써오셨습니다. 착해 보이긴 하는데 갑자기 그 좋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그 본인께서 그 아내분이 어떤 행동으로 해가지고 오해라든가 어떤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하고 나서 또는 결혼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거. 영상 통화할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을 좀 회피하면서 물론 뭐 사랑해서 결혼한 거는 아니니까는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문자 같은 것도 잘 안 받고 페이스북에서 메신저에서 이제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는데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제가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막 한참 활동을 하면서 그냥 휙 나가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제가 아침 인사를 해도 문자를 보내면은 또 안 받다가 생각날 때 한번 안녕하세요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고 휙 나가버리고 나는 그것도 반가워가지고 밥은 잘 먹었냐 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해도 읽지도 않고 그냥 나가던가 다른 사람하고 계속 뭐 문자를 하는지 영상통화를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분하고 몇 살 차이 나세요? 우리 나이로 29살 차이 납니다. 처음에 소개받을 때는 24살 차이 난다고 했는데 서류 진행하면서 보니까 한 살이 더 어려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아내 페이스북을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프로필 올린 걸 보니까 처음에는 26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1살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1살 드신 아가씨가 예. 나이를 속였네요. 어쨌든. 그 아내가 속인 게 아니라 소개해준 사람이 속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는 자기 프로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속이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나라고 맞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소개해준 여자가 속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중간 정리를 하자면은 캄보디아 이주 여성이 한국 남편과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으나 자녀는 없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5명 정도의 남성들을 자신의 나라 캄보디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실제 비용은 본인들이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결혼 중개업자들에게 의뢰를 해서 맡긴다고 한들 그 1,300, 1,500 정도인데 똑같은 비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분명 그 캄보디아 이주 여성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법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국제결혼 중개업법, 결혼중개업법이 정확한 명칭은 결혼중개업에 관련한 법률이 국제결혼과 똑같이 활용됩니다. 그 법률 속에는 4조가 있습니다. 무등록,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마치 국제결혼 중개업자처럼 또는 중개업자처럼 많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대가성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개죠. 중개 행위를 하는 행위는 처벌이 됩니다. 제목은 무등록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선생님께서 마음만 먹고 형사 고소를 해서 전과자도 만들고 벌금형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민사 소송으로 그 비용도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액은 반환받지 못하고 일정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한국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에 있어서 하객들이라든가 또 결혼식 진행 상황, 그리고 하다못해 결혼식 잔치의 앞에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의 종류라든가 또 신혼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하객은 몇 명이고 제대로 된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가? 허름한 식장에서 결혼을 했는가? 또 호텔도 좋은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호텔부터, 어떤 호텔에서 묵었는지. 옛날에 우리나라 여인숙 수준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TV도 브라운관 TV 한 14인치, 18인치 정도 되는 게 있었고 잘 안 나오는 거. 전화기 여기 침대 옆에 전화기 있는 데도 개미가 나오고 욕실에도 그 거울 옆에 있는 데서도 개미가 나오고. 그래서 야, 캄보디아는 원래 이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내가 지인이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왜 이런 데를 얻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돈만 원만 더 주면 저기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내한테 여기는 비용이 얼마 정도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아마 한 25,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사실은. 예, 그리고 결혼식 결혼 하객은 사진은 저기 제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모부 이렇게 하객이 왔고요. 그래서 어디 허름한 3층에 어디 올라가서 거기 스튜디오에서 옷을 한 3-4번 갈아입으면서 사진을 찍었고 앨범도 조그맣게 해서 주더라고요. 음식은 많이 나왔나요? 그렇게 하고서 음식은 이제 각자 헤어져서 또 일을 보다가 오후에 이제 저기 뷔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는 그 인원하고 저를 소개해준 그 여자하고 그 여자 아버지도 거기서 일을 봐줬습니다. 네. 그 여자랑 또 거기 매니저가 있어요. 이 여자가 고용해서 거기서 일을 대행해주는 매니저, 그 사람 차 타고 다니고 이제 계속 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또 봐주는 태안에서 온 남자분이 그 커플이 또 같이 움직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좀 들어주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많은 비용을 지난번 동영상에도 사전에 알려드렸습니다만 속이는 경우가 다양하거든요. 이처럼 숙박비에서 속이는 거예요. 1,400만 원의 결혼 진행에는 적어도 고급 호텔이 그 숙박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생략된 채 허름한 곳에서 아마 돈만 원도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재우지 않았는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여성 스스로 고백했고 소개자는 그것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개자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그 가정도 아마 행복을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 남편이 계속적으로 돈을 보내줘서 사는 건지 또는 그 여성이 혹시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취업을 한다거나? 일은 열심히 하는 여자입니다. 아하. 여기 와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도 알아서 빵집 알바부터 시작해서 공장 같은 데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거에서 돈 벌고 이거 또 중개업에서 돈 벌고. 자,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상 법률혼 관계만 이어주는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출산이고 행복인데 그 행복 속에 가장 확실하게 포함되는 것이 자녀거든요. 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돌볼 시간에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만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여섯 명에 확인된 것만 대여섯 명이죠. 예. 그렇다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성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적어도 10년 가까운 세월에 수억 원 정도의 돈을 벌지 않았는가, 최소한 2억 정도는 벌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것저것 다 놀고 먹고 해도 그렇다면 2억 원 정도의 돈은 동남아시아는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아까 이 장문의 이 서면에는 끝 부분에 그 나라의 땅도 사고 상당한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갔을 때 거기 땅 사는 데를 말씀하세요. 제가 갔을 때 그 땅 사는 데를 구경을 시켜줘서 봤는데 수천 평이 돼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자기 명의로 산 거지 여기 신랑 명의는 아니잖아요. 그 땅값은 오르고 있고요. 지금 들으셨죠, 여러분?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남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남편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편은 어쨌든 친구분이니까 나이가 비슷합니까? 네,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말씀하신 대로 40대에 결혼했잖아요. 10년 가까이 되니까 41살에 결혼했으면은 자녀가 꼭 필요했고 그 나이면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두 분이서 뭐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일단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의 성관계만 이어져서 결혼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여성은 이미 한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금품인데 그 목적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이라는 말은 좀 존경하지만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는 것은 이제 한국 남편이 더 늙어버리면은 또는 때가 되면은 나는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단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해당 남편들이 계신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께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비자 바지, 취업 바지, 그리고 돈벌이 바지, 결국은 그 여성들의 각종 혜택을 주는 이용 대상에 포함된 상황만 연출시킨 장본인이자 결국에 가서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저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준 상황의 남성들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상당수의 한국 남편들이
저런 여성들에게 저렇게 혜택을 주는 우리 남편들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들을 연출한 장본인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부부의 그 끈을 연결해 가면 그게 끈이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자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남편이 낳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합의한다는 것도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녀를 안 낳겠다고. 그리고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여성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 그러나 아내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행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즉각 지금 상태에 처한 남성들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계속 악용하고 활용하고 써먹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들을. 잘못된 여성들이 그것은 절대로 돈을 벌었으면은 같은 한국 남편에게 도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50%는 한국에 내놓고 또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사회에 헌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정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사라지고 오직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로 모든 돈을 벌어서 보내고, 심지어 국제결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 여러분께 방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국제결혼 자격이 없는 그 아내에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은 여성 혼자 삽니까? 당신들이 남편으로서 부끄러운 남편이에요. 이거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번 돈도 어찌 됐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빨리 찾아와가지고 내가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번 돈을 모두 이득금을 다 돌려줄 거니까 나를 용서해주게 친구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반은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밖에도 교육비나 이런 게 들어간 것도 많고 내 마음의 상처는 죽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돌려준 건 없죠. 아직은 뭐 기다려보라 뭐 이런 말만 하고 있는데 와서 두고 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금방 말씀하신 이 내용은 2부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의 어떤 시간상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